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사실 장윤 선배는 정말로 많은 보도를 하셨는데 이번에도 김건희 오빠의 요양원 내용 보도를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온요양원이라고 남양주에 가면 김건희의 친모 최은순 씨 그리고 친오빠 저희 김진우 씨, 김진우가 대표입니다. 네. 그래갖고 그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인데 거기 노인 학대가 좀 심각합니다. 두 명의 내부 제보자 제보를 통해서 그 보도를 했고요. 음식이 좀 어떻게 이런 걸 주냐? 사람이 먹기 힘든 음식이 심지어 나온다. 뭐 이런 제보. 아니 한 층에 16명, 많으면 17명, 적으면 15명 정도가 해요. 4개 층인데 70명인데 거의 병상이 꽉 차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취재할 때는 63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층에 한 16명, 15명이 있는 건데 영양이 부족하니까 계란을 좀 주면 어떻겠느냐. 미음 같은 거 넣을 때 계란을 갈아서 넣게. 4알 주던 걸 3알로 줄이고 뭐 이런 일을 합니다. 진짜 4알을 주다가 4알이 많다고 3알을. 아니 우리 어디 가서 계란 배고프면 4알 한 번에 한 명이 한 번에도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어서 많이 먹진 않을 텐데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 1.5리터짜리 그 음료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한 병에 한 1,000원 정도 해요. 요거를 16명한테 나눠줍니다. 그러면 요게 한 잔 가격이 뭐 한 1,000몇백 원 하니까 한 뭐 100원 정도 돼요. 그러고 간식값으로 1,000원을 받습니다. 1,000원을 받으면 노인들한테 1,000원을 다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주고 뻥튀기 과자 왜 손가락에 낄 수 있는 구멍 뻥 뚫린 거 마카로니 뻥튀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술집 가면 그냥 술 마시기 전에 그냥 공짜로 주는 거. 공짜로 주는 거. 그런 거 주고 그래요. 아니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한다는 거는 정말로 참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요양원을 운영한 지가 꽤 된 겁니까? 기간이? 2017년인가 18년부터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정권이 이제 출범하기 전부터 했다는 거고 그걸 수익 사업을 해서 계속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고도. 그 전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승은 의료재단 만들어서 노인 요양병원 그 어디였죠? 의정부인가 어디서 하다가 그 문제가 돼 20몇억 노인 부당수급 부당수급해서 재미 본 거죠. 야, 이거 돈 되는구나. 그래서 또 노인 요양병원이 아닌 이번엔 노인 요양원. 차이는 병원은 이제 의사가 상주하고 있어야 되고요. 병원인 거고 상주하면서 치매 환자를 돌보고 치료하는 곳이고 의사는 여기는 뭐 없어도 되고 촉탁의가 뭐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제 치매나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보는 노인 돌봄 시설인데 뭐 비슷합니다. 그 건보공단으로부터 노인 장기 요양 급여를 받는 곳인데 그거가 노인 한 명당 하루에 적으면 이게 이제 등급 따라 다른데요. 치매나 이런 등급 따라 다른데 적으면 하루에 75,000원. 가장 많으면 이제 9만 원 1등급. 그러니까 9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30일 하면 270만 원이 그냥 따박따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그거 받으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뭐 묶어놓기도 하고. 바로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기제로 생각하게 되는데 혹시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받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거든요. 그게 2번 2019년, 2020년에 내부 투서가 있었어요. 노인 학대가 심각하다.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똑같습니다. 음식이 너무 나쁘다. 그리고 노인 학대가 뭐 있다. 병원에 잘 안 데려간다. 뭐 이런 거예요. 똑같거든요. 그래갖고 그때마다 관리감독기관이 나와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다 이상 없다. 아니 그렇게 없다. 되면 윤석열 정부 기간에도 그런 확인 시도가 있었던 겁니까? 그러면 19년, 20년이니까 정부 기간은 아니고 그 전이죠. 근데 저는 이거 충분히 의심스러웠던 게 일단 대표가 김진우예요. 대표가 김진우고 그 식자재를 조리해서 납품하는 식품을 납품하는 게 ESIND. 그 양평 공흥지구 그 부동산 개발했던 부동산 개발한 회사가 여기 와서는 식품을 납품하는 조리급식 업체가 돼서 그걸 음식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 대표도 김진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만 봐도 야 얘네 가족끼리 뭐 해 먹는 거야? 그냥 딱 봐도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얘들 뭐 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한번 볼만한데 아니 거기. 윤석열이 버티고 있는데 어느 공무원이 죽으려고 거길 가서 그렇게 정의로운 기사도를 발휘해서 막 파헤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 입장도 저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됐죠. 그래서는 안 되죠. 이해는 되니까 저는 이게 이부를 계속 하자면 저는 되게 이상하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요양병원도 운영을 해봤고 요양원 음. 초탁의사도 해봤고 제가 임상경력 20년이 넘어요. 이거 그냥 대충 뭐 속된 말이긴 합니다. 똔똔이 해보면 걘또 금방 나오거든요. 똔똔이 해보면 걘또 금방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아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벌 수 있는 돈 자체가. 야, 그렇게 집요하게 하는 이유.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했을까? 어.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수백억 자산가에다가 뭐 해가지고 몇백억 벌고 뭐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몇십억 벌고 또 저기 뭐야 이거 양평 고속도로 수용돼가지고 몇백억 벌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인데 돈에 환장해가지고 이 조그만 돈을 과연 벌려고 할까? 사람이 뇌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로 1시간 하면 1억 벌고 이걸로 1시간 하면 이걸로 1억 버는데 자기가 정말 자기가 직접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자기가 직접 이 음식 같은 것까지 관리를 하고 자기 이름으로 된 ESIND 이걸 통해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까지 사람이 주어진 시간도 24시간이고 뇌에 주어진 용량도 한계가 있는데 이거 몇천 원 몇백 원 빼먹으려고 자기의 그 소중한 리소스를 이렇게까지 나눠 쓸 이유가 뭘까? 저는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윤건희 일가를 털 때 이 사람들의 부를 어떤 식으로 축적했고 이 부가 어떤 식으로 소비되고 있는지 저는 확인해야 된다고 봐요. 과연 이 사람들이 검찰이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만 이걸 해왔는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윤건희는 검찰의 옵샤크다. 이게 뭐냐면 그 검찰의 퇴직연금이다. 자기네들이 받은 이건 상상이에요. 어디까지나 네, 상상. 제가 네. 쓰고 있는 소설이에요. 검찰들이 자기네들이 받고 있는 뇌물이라든지 부당한 이익 같은 거를 처분할 방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투명해지고 하니까. 옛날에 자기 통장으로도 뇌물 받았지만 그리고 그걸 운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인마이 포켓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리숙하고 가장 멍청한 것 같은 자기네들 검사 한 명하고 가장 사악할 것 같고 가장 자기네들한테 고분고분 따라줄 것 같은 여자 하나를 결혼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재산을 몰아주는 거야. 재산을 몰아주고 너네들이 관리하면서 자기네들이 검찰 권력이 뒤에서 봐주면서 그걸 계속 불려가는 거죠. 계속 불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돈 관리를 하고 있는 여자가 돈주머니를 잡아버리는 거야. 어떡할래? 그래? 내가 자포갈까? 하니까 검찰이 건들지를 못하는 거야, 얘들. 돈은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지만 그 밑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고 있을 것 같은 최은순이라든지 그 가족들은 실상 자기네들 손에 떨어진 걸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 이거는 어디까지 다시 한번 소설입니다. 소설입니다. 네, 소설이 큰일 납니다, 이거.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는 검찰 카르텔이 움직이는 방식이나 판사들이 움직이는 방식을 보면 딱 일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인생은 때로 소설보다 기구한 것이라고. 이게 과연 그냥 나의 상상 속에만 있을 일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 검찰이 왜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못 건드리고 있을까? 왜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그런 재산 형성 과정이라든지에 대한 밝혀진 게 하나도 없을까? 라는 점을 봤을 때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 특검이 들어와야 되고 특검에는 저는 검사 때가 안 묻은 사람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검사의 검자도 사돈의 팔촌에 검사가 없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으로 정말 특검팀을 운영을 하면서 철저하게 파내지 않으면 아마 이재명 정권 3년에 무슨 가족 비리, 정치 비리 하나 터지고 문재인 시즌 2를 만들려고 할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우려가 되고 이재명 정권 초기 한 6개월 내에 이걸 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정말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저는 아니 변호사님 말씀이 뭐 좀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최소한 재산 형성 과정에 검사들이 엄청나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최은순이 옛날에 그 정대택 씨와의 그 과정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정말 이렇게 그 과거 서류들을 보면 뜻하지 않은 이름들이 막 튀어나와요. 제가 한번 뭐 보도라고 하긴 그렇고 유튜브에서 한번 했던 게 그 예전에 그 대검 차장했던 조남관. 조남관이 그 옛날에 동부지검에 그 공판 전담 검사로 있으면서 최은순 위증이 걸려요. 송파 경찰서에서 위증을 다 밝혀내요. 증거를 다 첨부해요. 나 그날 송치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데 검찰이 구속 안 시키지. 근데 이제 그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니까 판사가 그거 가져와 봐라라고 합니다.
조난관이 그거 끝까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그런 거죠. 아, 그렇구나. 과연 이런 식으로만 역할을 했을까? 네. 이런 식으로만 역할을 했을까? 단지 사위가 검사한 이유만으로 이런 식으로 역할. 그때는 사위도 아니었지 않나요? 그땐 사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맺어지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현순이 그 가짜 장고 증명서를 내잖아요. 네. 누가 그걸 내냐고요. 이거 안 걸린다 알고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알고 없다면은 내는 건데 과연 그 네.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 아니 그 또 하나 뭐 예를 들면 양재택이랑 체코 같다라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2차례 출입국 기록 가져와봐. 그 출입국 본부에서 끝까지 안 냅니다. 네. 출입국 본부장 검사죠. 검사 출신이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판 소송 그 일가가 범죄를 털고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다 검사들이 때론 또 판사들도 그러니까요. 일부 해서 예, 예. 다 도와줘서 저렇게 법정에 괴물이 나서서.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네. 너무 못 털어요. 검찰에서는. 너무 석열치 않은 거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요. 석열치가 않아요. 아니 그래서 이 요양원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장윤 선배가 직접 김건희 씨 오빠를 만나려는 시도를 했을 것이고 실제로 만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출근하는 네. 걸 봤습니다. 네. 네. 일단 차가 좋은 차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은 차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예, 저희가 몰랐던 차량 외제차 아주 좋은 걸 타고 와갖고 네. 일단 뭐 그런 게 소득이죠. 이제 차 번호도 아니 무슨 확인하고 차예요? 차량은? 포르쉐요? 포르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폰이 아, 정주영 모니. 아, 근데 그 상황이 재밌었는데 네. 저희는 이렇게 뻗치기라고 하죠. 기다리고 기다리죠. 있는데 예. 갑자기 노인요양원에 그 포로 시작하는 너무 좋은 외제차가 슉 들어와서 뭐지 하고 있는데 내리자마자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는 하고 이제 카메라를 이제서야 켜고 있는데 이병수 기자님이 김진우 씨 하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좀 황당한 게 김진우 씨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또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촬영을 합니다. 네. 별건 없었는데 그래갖고 이명수 기자가 다가가서 아니 이제 뭐 질문을 하는데 이명수 기자인 걸 알아보고 다시 그냥 이렇게 들어가기 바로 알아봤군요. 예, 네. 네,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라고 그러니까 알아보고 이제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건 뭐 해프닝이었고 지금 현재 정부기관이 다행히도 저희 보도 이후에 조사를 해서 남양주시청은 어제 그 남양주시청 위생과에서 위생이 좀 불결하다 그래갖고 70만 원 과태료 처분을 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갖고 그걸 보고 이제 많은 또 시청자들이 분노하시더라고요. 70만 원 과태료 장난하냐 이러는데 이제 끝은 아니고요. 그렇죠. 시작이죠. 그리고, 예. 네, 공무원들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보도가 났고 이미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놨을 텐데 가서 그렇지. 잡을게 네. 네, 현장이라고 하는 게 근데 어찌됐건 뭐 그게 있고 지금 경기 북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가 있었는지를 다음 주에 결정을 합니다.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네. 자기네들이 조사한 결과를 네. 토대로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노인 학대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남양주시청에 통보를 하면 남양주시청이 그걸 토대로 영업정지 한 달, 뭐 3달 이런 식의 징계를 때리거든요. 그거는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봐야 되고 건보공단은 건보공단 나름대로 노인 장기 요양 급여를 지급했으니까 이 네. 급여를 부정한 데 썼냐, 그 맞지 않게 썼냐, 따져봐야겠죠. 네. 부정 수급이냐. 라고 하는데 지금 나온 거는 부정 수급을 확인했다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이. 확인했다. 부정 수급이라는 게 그 돈을 주는 거잖아요. 할머니들 그렇죠. 모시고 건보공단이 있으니까 주는 거죠. 예. 돈을 주는 건데 그걸 부정 수급을 했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 등급에 맞지 않는 환자를 받았거나 아니면 없는 환자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없는 환자를 만들었다는 거고 그 노인 학대 관련해서는 정말 좀 은밀하게 이루어져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입증이 입증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서류만 보고는 정말 구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다 잡아낼 자신 있거든요. 못 진짜요? 잡아내면 연락 주세요, 진짜로. 아니 왜냐하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 학대하는 방법이 뻔해요, 약간. 그래요? 네, 약간 뻔해가지고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워낙 약자다 보니까 학대를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평소에 잘 듣고 남들한테 안 보이는 것만 쓰면 되기 때문에 워낙 이제 오랫동안 해봐놔서 보면 다시 한번 좀 보고 있으면 걔 또 나오거든요. 아니 저희가 잡아낸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게 네. 그 24시간 노인을 묶어둔다는 거예요. 네, 그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묶어 있는 사진. 그러니까 그 시점에 묶은 건 맞죠. 근데 이제 묶는 거는 묶을 수 있어요. 치매 환자들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묶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묶으려면 조건이 필요한 게 보호자의 동의. 그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묶었는지를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24시간을 묶어놓고 24시간 묶었다고 기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기록지 자체가 없어요.
기록지 자체가 없습니다. 기록지 자체가 없는데 묶어 있는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노인 학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그건 뭐 판단 기관이 문제가 있고 입증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 입증을 하려면 어려운 건 맞는데 요새 추세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웬만하면 노인 학대로 다 봅니다. 그게 웬만하면 요새 추세가 되게 중요한, 되게 위험한 말이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24시간 묶어놓잖아요. 그거 자체도 문제예요.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런 강제 결찰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 몸이 고정된 상태, 특히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 안 움직이고 고정된 상태로 있으면 사지에서 혈전이 생겨요. 그렇구나. 이 혈전들이 몸 안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걸 일으키기 때문에 왜 가끔 이제 정신과에서 건강한 사람이 묶여 있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쉬는 시간이 없이 24시간 묶어놨다. 혹시 그 환자가 나중에 추후에 사망했다. 그러면 유기치사, 학대치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묘창 같은 것도 보면 생기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그렇구나. 오랫동안 결차에 돼 있거나 막 이런 분들 생기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패턴 보고 그리고 요즘은 촉탁 의사들이 다 가기 때문에 촉탁 의사들 기록 보면 알아요. 촉탁 의사들이 기록을 해놓은 거 보면 촉탁 의사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적어놓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문제니까. 자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어놔서 정말 이런 거는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권이 중시가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가난한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노인분들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놔둬야 되는가. 이건 정말 저는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그냥 농담해도 되죠? 네, 그럼요. 예. 이거 그 보도를 할 때 의사 인터뷰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인들 그렇죠. 건강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정말 못 찾겠는 거예요. 여기 괜찮은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제가 정필석 변호사님을 데리고 가세요. 그러니까 의사 경력이 이렇게 노인 요양병원 해고 뭐 이런 거를 제가 몰라서 그냥 진짜 전화도 있고 정말 고생했거든요. 그 인터뷰 의사들 인터뷰 하나 따려고 서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온 요양원 취재하는 것보다 사실은 어떤 경우에선 취재 보면 아시잖아요. 그럼요. 이상한 데서 막혀. 온 요양원이야. 근데 의사들 또 특성이 자기가 안 본 환자들 얘기를 절대 안 하려고 해요. 함부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또 윤석열 처가가 운영하는 그러니까 또 이런 정치적인 부분이기 네. 때문에 안 합니다. 사실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슬금슬금 흘리는 거예요. 앞으로 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거는 누가 안 붙으면 모르거든요. 네. 몰라.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눈가림 하기도 워낙 쉽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정말 이거는 최근에 이제 뭐 사무장병원 관련해 가지고 몇 군데에서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최은수는 풀려났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것도 세계 최초가 아니다. 우리나라 법이 있은 이유로 뭐 채무 면제 각성 그거 써줬다고 무죄 나온 대한민국 최초 사례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보통 저 정도 되면 노인 요양원을 안 해야죠. 병원 해가서 한번 겪잖아요. 근데 저렇게 빠져나오니까 또 노인 요양원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검찰과 사법기관이 사실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